세상은 나를 시험하려고 태어난 것 같았어요.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란 주인공 마리 라페르는 6살 때 인생을 뒤흔드는 큰 비극을 겪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그녀의 삶은 고독과 상실로 물들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온기가 사라지자 어린 마리에게 세상은 차갑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소피가 마리를 맡아 키우기로 합니다. 소피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파리의 집을 정리하고 고향의 오래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마리, 넌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빠진 어린 마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마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했습니다. 마리야,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는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지며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눈물이 터질 듯 아파했지만 할머니는 차분히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도 아물 거야. 아픔이 지나면 더 단단해진단다. 기억해, 마리. 세상은 너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아. 오히려 널 더 강하게 만드는 중이란다. 그 순간 마리는 할머니의 말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통해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할머니와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마리는 할머니가 추운 날씨에도 마을의 고아원에 기부할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궁금한 듯 물었죠. 할머니, 왜 굳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우리는 우리 살기도 힘든데.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리야,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돕는 데서 온단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하단다. 이 말은 마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행동들이 마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죠. 어린 소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우연히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여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환자를 따뜻하게 돌보는 모습은 마리에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꿈을 이루기엔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었고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리가 의사가 되고 싶다니 너무 멋지구나.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해줄 거야. 마리를 위한 할머니의 헌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농장에서 일하며 적은 돈을 모으고 밤이 되면 마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램프를 밝히며 응원했죠. 그런 할머니의 노력 덕분에 마리는 조금씩 희망을 품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마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가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마리가 도시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우는 동안 고향의 할머니 소피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도시에서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힘들어도 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내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리는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마리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힘겹게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마리야. 내가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내 꿈을 위해선 내가 더 강해져야 했어. 그 말은 마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마리는 큰 결심을 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의사의 꿈을 접을게요. 현실적인 직업을 찾아서 돈을 벌고 할머니를 돌볼게요. 그러나 마리의 결심은 할머니의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꿈을 포기하려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상태로 인해 더 이상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는 다름 아닌 한국인 의사 이준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봉사를 위해 파견 나온 그는 할머니의 병세를 정성껏 살피며 마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손녀인가 보군.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던데?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가진 형편으로는 의사라는 꿈은 사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나는 한국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너도 그럴 자격이 있어. 이준석은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리가 꿈을 이루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리의 학비를 후원하고 의사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리는 처음엔 이 도움을 받아들이기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물과 이준석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의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리는 이준석에게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준석의 지원을 받게 된 후 마리는 의사로서의 꿈을 다시금 꿰찼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마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를 품었지만 학업과 병원 실습 준비는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마리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며 의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덜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있을까? 할머니와 이준석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던 마리는 친구 지수와 다시 연락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아. 너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지수의 한마디는 마리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했고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는 이준석에게 종종 이메일로 자신의 상황을 전하곤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병원 실습에서 처음으로 환자의 심박수를 체크해 봤어요. 긴장했지만 정말 설렜어요. 이런 경험들이 점점 더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늘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마리를 격려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과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습니다. 마리, 내가 앞으로 만날 환자들은 너의 따뜻함을 필요로 할 거야. 의학 지식만큼 중요한 건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마리는 점점 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꿈을 쫓는 소녀에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리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경실에서 마리가 보낸 편지를 읽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리는 이미 세상을 밝혀줄 의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마리의 꿈을 보는 걸 지켜봐야 할 텐데. 할머니의 말은 마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리는 더욱더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리가 프랑스에서 의학 과정을 마치고 인턴으로 일할 병원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준석의 소개로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었던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는 서울의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병원 환경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 기술과 장비는 훨씬 현대적이었고 환자들의 복지 시스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마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당황했던 날은 응급실에서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지만 아이의 부모가 마리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이 의사라니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마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이때 이준석이 마리를 불러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의사는 언어만으로 환자와 소통하는 게 아니야. 내 진심과 행동이 더 중요한 법이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생각해봐. 넌 이미 환자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준석의 격려는 마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고 결국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후 마리에게 사과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마리에게 한국에서의 삶과 의료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듯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다짐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한 특별한 환자가 찾아옵니다. 마리가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한국인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우려 애쓰는 모습이 마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리 선생님,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소녀의 말은 마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넌 분명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마리는 소녀의 꿈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녀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리는 환자와 함께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보람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아직 할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녀를 돕기 위해 병원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소녀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녀가 마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리 선생님, 할머니가 요즘 아프신데 병원에 오기 싫다고 하세요. 선생님이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리는 소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녀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마리의 고향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은 마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아이고, 우리 손녀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왔구나. 고맙네.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리는 과거의 자신과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마리는 소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녀와 할머니를 위한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병원과 연결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소녀의 학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 자선 단체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마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그들의 삶과 꿈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한편 마리는 자신의 이런 활동과 성장 과정을 할머니 소피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편지와 사진을 보내며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의사로서 첫 환자를 돕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도우면서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믿고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이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그날 밤 마리가 보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마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말해주고 싶구나. 마리에게 보내는 할머니의 답장은 마리가 의사로서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의 활동은 마리가 단순히 의학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세상에 돌려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마리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던 중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녀가 소녀를 돕기 위해 병원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 병원 내 일부 직원들이 마리의 의도를 오해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병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적인 일을 돕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나요? 왜 꼭 저 아이를 도와야 하죠? 이런 말들은 마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준석은 마리를 불러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마리, 그런 반응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단지 사람들은 아직 너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너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해질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준석의 말은 마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소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병원이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는 한국 병원의 체계와 팀워크를 배우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그녀의 노력과 진심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 간호사가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리 선생님, 제가 처음에는 외국인 의사라 낯설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걸 보고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병원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은 마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향한 열정과 진심으로 오해를 풀었고 소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단지 환자의 병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의 삶과 희망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소녀의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날, 소녀는 마리에게 고맙다며 작은 종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마리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편지는 마리에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환자들에게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마리는 한국 병원에서의 인턴십을 마친 후 정식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했고 마리도 자신이 한국에서 의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할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항상 너를 응원한단다. 내가 이곳에서 자라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하지만 가끔은 내 생각도 해줘야 한단다. 마리는 할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이룬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곳에서도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요. 한국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마리는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부에 환자 지원 기금을 설립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후원 대상은 바로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소녀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소녀는 마리의 도움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몇 년 후 꿈을 이루기 위해 의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병원에서 마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의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이준석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모여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의 말을 들으며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단다. 마리야, 넌 나의 가장 큰 자랑이야. 한국에서 의사로서 자리를 잡은 마리는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아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뤄낸 모든 것들은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예요. 마리의 목소리는 그녀가 돌보는 모든 환자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할머니의 사랑과 이준석의 도움을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처음 만났던 소녀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할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할머니의 자랑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마리의 여정에 영원한 힘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꿈과 사랑의 가치는 그녀의 여정을 통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함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갈게요.